기억하실 겁니다. 30대 이모 부부가 10살짜리 조카를 이른바 물고문 끝에 이렇게 숨지게 했던 사건. 자, 오늘 첫 재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이모 부부, 이제 조카를 물고문에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는 어떤 사건으로 유명하게 알려졌죠.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렸거나 또 물고문했던 흔적에 대해서 검찰은 살인 혐의가 있다, 살인의 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재판에서 일단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피고인으로 나온 부부는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우선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는 좀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기자, 그 공소 사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 사건 피해자, 이 10살 아이가 있었는데 친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조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정도 이전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이 신체가 좀 약하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좀 제가 차마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폭행이나 폭행 같은 신체적 학대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결국 그 사건, 결국 이 아이가 숨졌던 그 날에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좀 잔혹한 방법으로 물을 여러 차례 먹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했고 결국 이 숨을 거뒀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여기서 이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의도는 없었다. 뭐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 사람들이야. 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존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외에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였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이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앞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뭐 당연히 살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형에 봤을 때는 일단은 살인죄는 무기 사형 5년 이상이 되고요. 아동학대치사죄는 사형만 빠집니다. 무기하고 5년 이상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양형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적인 살인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6년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 가중하면 15년 이상으로 하는데 이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적으로 4에서 7년 정도를 양형으로 합니다. 가중한다고 하더라도 6에서 10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호인 조력도 막 받겠지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것이 이 이모 부부란 사람들 공모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서로 지금 뭐 얘기를 그러니까 둘이 짜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않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사망이 속발성 쇼크사입니다. 이게 한 번 때문에 사망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반복된 어떤 폭행에 의해서 사망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직전에 폭행을 가했던 사람은 이모가 유일하게 가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부는 빠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둘 다 지금 공모해가지고 살인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음에 다시 다툰다고 하고 이 이모만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모부라는 사람은 내 아내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서로 약간 지금 뭐 시쳇말로 퉁을 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약간 아마 이게 사실 둘 중에 한 명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또 뭐 약간 둘 다 만약에 실형을 받게 되면 이게 형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좀 몰아주는 결과가 지금 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교수님 일단 뭐 오늘 재판 뭐 현장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묻는 말에만 답변할 뿐 재판에서 뭐 다른 얘기를 않더라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전략일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것이 살인죄가 아니고 아동학대 치사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둘 중에 한 명은 꼬리 자르게 해가지고 하나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명은 바깥에서 옥바라지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의도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아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수사 과정에서 또 드러났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이모라는 사람 역시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했었던 피해자다. 뭐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나서 상당히 충격을 줬었는데
뭐랄까요, 폭력의 대물림? 뭐 일단 이런 식의 좀 레테르를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군산에서 발생됐던 아내 살인 사건의 그 바로 그 주범이, 그러니까 범인이 바로 이 이모라고 하는 이 자매의 아버지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여러 차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성폭력 전과가 있어가지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자기보다 더 연상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연상의 여성을 결국은 살해해서 논두렁에 뭐 이렇게 유기를 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 그 두 자매 중에서 이제 이번에 살해됐던 이 아이의 어머니, 즉 여동생이 그 당시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학대를 갖다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폭력의 전수 효과라고 그럽니다. 즉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물림 되면서 그 자체를 갖다가 아주 정오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